여야는 국회 개원식을 맞아서 이 드레스 코드를 정했습니다. 좌측에 여당 의원들 한복, 또 우측에 보시는 국민의힘 상복이었는데요. 정확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은 화합의 메시지로 한복을 입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상복을 입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한복이 다양했습니다. 뭐 요즘 캐대헌 유행하는 이제 저승 사자 복장을 입고 나온 의원부터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의원들 복장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복, 근조, 띠까지 두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항의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께 여러 가지 웃음도 선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 텐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좀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민주주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건 계엄입니다. 내란이라고 평가받는 12월 3일 날 그런 국민의힘 어떤 입장 취하셨습니까? 국민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할 때 지금 계속 입법 과정 중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민주당 여당이 다수 의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대안 세력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돼요. 여론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수 일간지나 여러 군데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 세력으로서 태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극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외신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예. 상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국회가 개원하는 자리를 K 콘텐츠다, K 문화다, K 컬처다라고 해서 앞서도 앵커님께서 캐대헌 언급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정말 손을 보태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두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본인들이 언급하는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또 상복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한복을 입자는 자체가 억지 화합을 강요한 거 아니냐. 이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다. 뭐 이런 의견인가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한복을 안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의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여야 간의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우원식 의장의 개인 정치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기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입법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위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폭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안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특활비 같은 거 저희 윤석열 정부 때 모두 삭감을 했다가 뭐 부활시키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107석 소수 야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를 그냥 유령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아직도 악수는 사랑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손을 내밀겠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당 측에서는 저희에 대해서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국민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받았고 형사재판 진행 중이죠. 그리고 특검으로서 여러 가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관련되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수수색을 받는다라든지 앞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프레임화시키고 우리는 대화할 필요조차 없는 야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다독여야 될 분이 한복 입고 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뜬금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격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내일은 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는데 지금 뭐 줄줄이 있죠. 이혁원 후보자, 원민경, 주병기 후보자에게 순차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 최 후보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최 후보자가 음주,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 여기에 특히 왜 또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지명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을 16번 방북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성 관련 비위가 있는 사람을 세종교육감일 때 굳이 초청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의 강연비를 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진숙 전 후보자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했던 대로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진숙 전 후보자가 1인 시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왜 정도거든요. 나는 낙마시켰느냐. 그렇죠. 예.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들, 이거는 최교진 후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가 되었을 때 그때 뭐 강선 후보자도 같이 낙마를 했었죠. 그때 결국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인사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완전한 인사 실패가 아닌가. 이것이 내일 청문회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 전에 지명 철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명 철회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측에서도 일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에 있어서 시스템이 분명히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비판들과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 이런 비판에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런데 최교진 후보자에 네.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는 그 기류가 이게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으로 이제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짚어주신 대로 논문 표절이 중첩되는 거 아니냐. 이진숙 당시 후보도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좀 결이 다른 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논문 표절이 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성과를 좀 가로챈 거 아니냐. 이른바 넓은 의미의 또 갑질의 연장선상 아니냐라는 그 여론을 좀 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네. 지금 이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논문을 출처나 뭐 인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잘못이지만 과거의 또 어떤 기준에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던 또 과거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또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여러 뭐 정치 편향 글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인으로 있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낸 부분이 다른 분들을 보시기에 좀 과도했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사과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기재를 하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소상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제 낙마했던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무난하게 임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 특히 극한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내란 특별법 추진안인데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원에 뭐 형사재판부, 뭐 부패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특별 내란만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특별 재판부를 둔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소지 이런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민주당, 국민의힘도 했습니다만 그 워크숍 때만 하더라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 이 도입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였는데 지도부가 상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당론도 필요하면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당내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입법 마침표까지 찍힐 것인가는 정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하, 왜냐하면 네네. 이제 내란에 이제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제 구속 기소 내지는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교한 검토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고 다만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아마 분수령이 됐던 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됐던 게 분명히 이제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당연히 내란 주요 임무의 종사자인지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인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죠. 그런데 그 의율과 관련한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판례도 많지 않아요. 네. 내란이란 게 워낙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리를 일반 피해자처럼 이 법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재판일에 나가가지고 출석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의 어떤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네네. 이게 과연 사법정의에 맞느냐. 내란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이란 건 총뿌리를 국민들께 향하게 했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반 사법체계 시스템과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 위헌적이다라고 이 보수 야당에서 말씀 주시지만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런 전례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범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범죄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속성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부를 별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군 가담자들은 다른 데서 재판을 받고 누구는 여기서 받고 다 쪼개져서 일반 피해자들처럼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각 재판부에 따라 또 이게 어떻게 논리 정합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게 일반 사건도 사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네. 절도 사건도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에요. 그럼 한 틀거리 내에서 들여다볼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별도로 낱낱이 있는 뭐 일반 형사 사건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뭐 전범이랄지 해외의 뭐 역사범이랄지 이런 부분처럼 상당히 특이하게 취급을 달리 해야 되는 경중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일단 위헌성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그렇죠. 대법원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특히 이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고 조금 전에 국회 예결위 특위의 전체 회의에서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만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갔는데 네.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게 된다면 역시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의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견제 시스템을 이걸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특별재판부 논란에 지금 불을 붙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 모두가 다 634 원칙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심 끝났는데 6개월이 아니라만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때 우리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나갔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때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특별재판부라는
한다는 것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될 수 있다, 위헌적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결과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당이고 정권을 가지고 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이렇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이것은 글쎄요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국민적인 굉장히 반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러한 형태로 좀 불을 붙이고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뭐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는 다른 재판부에 압박을 넣는 형태로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또 법원 행정처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주신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법관이 되는 거다, 판사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재판한다. 이건 저는 법조인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모든 재판은 받을 권리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예요. 법원,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이 특별재판부의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법안으로 발의된 거는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내란 특별 법안으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 법관이 어쨌든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추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러면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을 한달지 이런 부분은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큰 틀에서 필요하지조차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따로 떼서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재판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14명 중 윤 전 대통령 임명 9명은 직무 배제, 그리고 국회지만 괄호하고 국민의힘은 제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가면 된다는 의견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법관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저런 형태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제외한다. 특검 때랑 똑같은 거예요. 특검 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기에 대한변협에서도 뭐 3명 추천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에서 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재판부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부의 구성이 달라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부터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3심까지 가는 것이고 대법원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가 우리가 전국의 지방법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중하는 그 결정이 나왔을 땐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1심, 2심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하자면 앞으로의 뭐 선거 과정이라든지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